안녕하세요. 자연미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반영 필러 아테콜 그 단점, 부작용 사례, 또 어떤 시술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만들었던 내용인데 일부 내용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폐기하고 다시 제작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 신촌에서 연세자연미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반영 필러 아테콜은 제가 1996년경에 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사용한 경험도 한 20여 년 이상으로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테콜이라는 필러, 이 아테센스라고 하죠.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아테콜, 아테센스. 이 필러는 지금은 4세대 필러입니다. 4세대라는 것은 아테콜의 주성분인 이 PMMA,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이 필러의 순도가 순도와 크기가 균일해진 것이죠. 다음 세대 보시죠. 이것이 3세대와 4세대의 차이입니다. 3세대 아테콜은 이와 같이 순도가 좀 더 떨어지고 실제로 이거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좀 더 4세대가 좀 더 균일해져 있죠. 그래서 이 기술이 워싱 기술 아마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표면이 부드럽게 이같이 만드는 기술이 아마 오래 걸리는 것이 같고 그리고 또 4세대로 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PMMA 메칠 메타클레이트를 이용한 반영 필러가 이 아테콜 말고도 벨라필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필러가 자기가 아테콜을 맞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많고 부작용이 생기면 이것은 아테콜 부작용이다 이렇게 오인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 아테콜 이거 4세대는 이 크기가 30에서 42 마이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기가 그 정도 크기가 돼야지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와 이렇게 크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이와 같이 표면에 이와 같은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이것이 많은 면역세포를 결집시키고 응집시켜가지고 유가종이라는 그라뉰로마, 유가종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칠 메타클레이트 이 성분이 인체에 들어가면 이것을 둘러싸는 자가 섬유질이 형성이 돼서 이와 같은 조직이 형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10년 이상 반영구조로 유지되는 것이 그 작용 원리입니다. 실제 시술 사례 보면 요즘에는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이 보형물에 의한 부작용, 실리콘 부작용 이유 없이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붉어지기도 하고 약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붉어지고 이럴 때 이렇게 빼보면 보형물 주변에 많은 석회석 등이 끼어있고 뭐 이물질 같은 작은 미세한 뭐가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코가 낮아지니까 많이 제거를 꺼리게 되죠.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안을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 보형물이 위치했던 공간이 막히기 전에 동시에 반영구 필러 아테콜을 이용해서 자가조직 임플란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채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이 보형물에 의해서 이 코 속으로 이와 같이 빠져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보형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동시에 세척, 소독 그리고 보형물 시술한 후입니다. 이것이 수술에 의한 부작용 사례고 이것이 아테콜 뭐 자연스러워 가지고 주변 사람 눈치 못 챕니다. 이렇게 시술하는 것도 요즘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형물의 코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이 보형물이 코 속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피부에 압박을 해서 이거 내버려 두면 이렇게 뚫고 나올 수도 있죠. 실제 뚫린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보형물을 얼른 제거하고 보형물 위치했던 공간이 막히기 전에 아티콜 같은 자가조직 형성 임플란트 시술하여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된 반응거 필러 아테콜이 이 보형물 역할을 대신해서 자가 조직으로 임플란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기 조직이니까 뭐 대직코도 잘 되고 또 이와 같이 압박도 없을 것이고 보통은 이와 같은 보형물이 있을 때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면 안에를 세척 소독하고 나서 보형물 공간이 막히고 염증이 가라앉기를 뭐 2주에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그 공간을 벌리고 또 엉덩이에서 진피지방이 나는 이걸 채취해서 수술하게 되죠. 수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필러 때 우리가 반복 시술할 때 필러의 반복 시술 때 이와 같은 혈관 내로 필러가 유입이 돼서 뭐 실명, 피부 괴사 이와 같은 걸 초래하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보면 이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벌써 이렇게 피부 괴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피부 괴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와 같이 수포가 많이 올라오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균주들이 활성화돼서 이와 같이 예, 올라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이와 같은 일반 필러의 이 반복 주입 때 그 필러가 혈관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보통 필러 시술용 바늘은 이렇게 끝이 뭉툭합니다. 뭉툭해가지고 찔러도 안 아프죠. 그렇고 또 혈관에 닿으면 이게 혈관이 비껴나갑니다. 혈관이 비껴나가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혈관이 비껴나가죠. 그러나 반복 시술할 때 보면 이 주변에 기존의 필러가 차 있어가지고 혈관에 닿으면 혈관이 이동할 공간이 없어서 시술하는 의사가 모르고서 이렇게 이 혈관 내에 필러 바늘 끝이 캐놀라지만 뭉툭한 캐놀라지만 혈관을 관통해서 혈관을 타고서 이동해서 필러에 의한 뭐 필명, 피부교사, 뇌경색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러는 원하는 부위에 한번 시술하고 나서는 다시 손대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러의 가장 큰 부작용이 유가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어로는 그라뉰로마라고 하죠. 주입되는 필러가 히알루론산 필러든 아테콜이든 그것이 자체가 인체의 면역 기전을 최소한으로 자극하지만 자체 부작용을 일으키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것을 둘러싸는 이렇게 자가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죠. 그런데 이 사례는 제가 시술했던 사례인데 히알루론산 필러도 이와 같이 유가종을 일으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에 의한 입술에 시술했는데 이와 같이 유가종을 일으킨 사례죠. 근데 아테콜에 의한 유가종 사례는 이것은 제가 아테콜 개발자인 닥터 램펠이라는 독일 성형외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보면 95년도에 제가 도입했을 쯤에는 그 부작용 사례가 보통 한 2.8% 3% 되는데 지금은 유가종의 부작용 사례가 0.2% 3% 많이 떨어졌다고 2015년도에 얘기를 합니다. 일반 히알루론산 필러의 유가종 사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2%대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가종은 아테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필러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이라는 것은 유가종을 형성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라핀이라든가 실리콘 집어넣고 나서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뭐 그런 사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그 필러라는 것은 히알루론산 필러든 뭐 다른 여러 종류의 필러든 인체의 면역 체계를 최소한으로 자극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생기는 유화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아테콜 같은 경우는 보통 0.2% 2017년도에 나온 회의 논문입니다. 아테콜 사례인데 이 사람이 사례를 보면 여기서 그라뉰로마 레이트가 이 사람이 한 4만 명, 4만 2천 명 시술했을 때 0.01%다 이렇게 발표한 논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총 시술한 1,725명의 사례를 분석해서 아테콜 4세대로 주입하고 발생했던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발표한 사례죠. 그래서 보면 약간 시술 부위가 오래 붉은 기가 있었던 경우가 3명, 약간 부었던 경우가 2명, 약간 가렵다고 한 사람이 1명, 퍼센트가 0.1% 나와 있죠.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했다. 요 사례를 보면 이것은 이제 제가 도입 초기에 시술했던 사례인데 이것은 시술자의 부작용입니다. 저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너무 얕게 넣어서 이것은 필러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시술자의 경험 부족으로 너무 얕게 넣으면 이와 같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얘기했던 그라뉰로마 유가종은 0.01% 그리고 혈관 내 주입돼서 뭐 경색, 뇌경색, 뭐 피부 괴사 일으키는 것은 0명 이렇게 이 사람이 2017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제가 참고를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실제 유가종이 생겼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이 이마에 아테콜 필러를 맞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뭐 4개월, 5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하면서 거의 해외 이민 가서 적응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이와 같은 유가종이 생겼다고 와서 이것도 트리암술이라는 주사를 맞으면 또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가종 사례를 꼭 부작용으로 보지도 않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테콜은 제 경험으로 보면 저희 개인적 경험을 보면
25년 이상 사용된 안전한 필러이다. 그리고 아테콜 초반에 1세대, 2세대, 제가 도입했을 때는 2세대 필러였는데 이때는 부작용 사례가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까지 보고가 됐었고, 지금도 아테콜 부작용 사례를 인용하면 이때 인용됐던 보고됐던 부작용 사례가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출력이 돼서 부작용 사례로 인용이 되고 있고, 또 이 시술 자체가 아테콜은 시술이 약간 좀 일반 필러에 비해서 까다롭죠. 그래서 시술하는 병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아테콜과 유사 제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아테콜로 보면 계속 시술하고 나서는 반드시 아테콜 정품 인증서를 꼭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아테콜 정품을 맞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장점이라고 쓴 것은 아테콜 같은 것은 이제 반복 시술로 인한 필러 부작용을 배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가 조직 형성으로 윤궤됨으로 자연스럽다. 그리고 특히 실리콘 보형물이 대체 효과가 있다. 보형물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 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있다. 또 보형물을 제거와 동시에 시술하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크게 눈치채지 못한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싸다. 대신 이제 이 아티클 필러는 거의 뭐 반영구 필러 10년 이상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필러를 10번 맞는 거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맞을 때마다 혈관 리스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다고 봐야 하는데, 단순 비교에서는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시술자의 경험이 중요하다. 한정된 병원만 돼 있다. 그러나 꼭 부작용을 할 때는 제거 가능합니다. 수술적으로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유화종 같은 것이 생겼을 때는 주사제로 트리암신한 주사로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 저도 제가 많은 아테콜 시술이라고 하는데 유가종이 생겼던 케이스가 2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주사 맞고 나서 가라앉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품 확인이 중요하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테콜과 벨라펠 차이, 벨라펠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아테콜이죠. 국내에서도 지금 아테콜과 유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PMMA라 메칠메타클레이트로 만든 제품이 국내에서 나와 있죠. 무슨 콜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크게 중요합니다. 이거 크기를 줄이는 것이 30에서 42 마이크론 크기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표면을 둥글게 그리고 일정한 크기로 순도를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4세대 아테콜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닥터 램필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벨라필은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아테콜을 할 수 있고, 아테콜은 유럽에서 나오는 아테콜을 할 수 있는데 차이를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저한테 보냈던 편지에서 보면 이 사람 얘기는 자기는 2006년도인가에 보면 2006년도 자기는 이제 미국의 벨라필 제조회사는 수네바라는 회사, 이분들이 이제 미국 아테콜 벨라필을 생산하는 회사의 그 경영진이죠. 저희 병원에 왔었습니다. 여기와 결별을 했다. 아마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별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테콜만큼 자기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관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테콜과 벨라폴은 여기서 보면 아테콜과 아테센스, 아테콜, 즉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 아테센스를 아테코일이라는 제품으로 국내 상표 등록을 했죠. 수입사가 쓴 currently in is 4세대다. 현재 4세대 제품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벨라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표현하기가. 이상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알림 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